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김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유방암 관련돼서 호르몬 치료 영상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영상 한 간단하게 4분 정도 보실 거고요. 그러면 여성암의 발병 현황, 그 다음에 유방암의 사례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해하기 쉬워서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경후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죠. 그러면 나는 유방암에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폐경이 돼도 유방암에 많이 걸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하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방암의 치료 중에서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개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에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호르몬 수용체, 즉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이냐 없는 유방암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유방암의 한 70% 정도는 호르몬 수용체를 갖고 있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고, 이 타입을 내강형 타입이라고 불러요. 내강형 A, B가 있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치 않고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 유방암에 대한 치료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방암들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호르몬을 받아들여서 에스트로겐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암의 성장과 전이에 촉진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유방암 환자들에서는 항호르몬 치료, 즉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예 안 나오게 하는, 난소를 없애버리든지 난소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그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30-40년 전에 행하던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난소를 수술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이 나오더라도 얘네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타모xifen 그래서 타모xifen은 호르몬이 호르몬 수용체랑 붙어서 작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폐경후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죠. 그러면 나는 유방암에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폐경이 돼도 유방암에 많이 걸리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폐경이 된 이후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 조직에 있는 지방에서 변형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게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거고, 페마라라든지 아니미덱스와 같은 그런 약들이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요즘 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모xifen처럼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 결합을 방해하든지 폐경 후 여성에서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를 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사를 통해서 폐경 전 여성의 난소를 폐경처럼 만들어 버리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항호르몬 치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왜 꺼졌죠? 잠시만요. 지금 갑자기 PC가 꺼졌네요. 자, 우선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셨죠? 자, 우리 호르몬 치료 각 원수사의 그 지점장들이 와서 교육했던 내용을 보면은, 뭐, 호르몬 수용, 항암 호르몬 많이 받지 않아요. 막 그런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인 뭐예요? 유방암 환자의 70%는 맞아요. 호르몬 관련 치료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암은 어떤 시대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암은 치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2015년도에 WHO에서 암은 맞아요. 만성질환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제는 암 같은 거나 각종 질병에 대해서 발병의 시대가 아니라 발견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변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치료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의 치료도 중점하지만 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되 단 관리까지 같이 신경하고 있는 치료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발병의 시대가 아니라 발견의 시대고 치료의 시대가 아니라 관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암의 발생 확률이요. 3명 중에 1명 여성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유방의 갑상선을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0대 이후부터 유방암 환자가 갑상선암 환자를 오히려 능가할 정도로 많은 유방암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1위암은 갑상선이 아니라 유방암이 여성의 1위암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0세부터 해서 85세까지 나이별로 해서 유방암의 발병 연리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자, 20대부터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뭐 저의 연령은 발생되지 않아 하지만 초경하는 시점부터 유방암이 발견이 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20대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가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폐경이 지난 이후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빈도 질병 통계 현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2023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양급여가 가장 많이 나간 탑이 뭐예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의 악성 신생물 입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가장 많은 요양급여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아, 돈이 많이 드는 암이 유방암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만큼 많이 환자가 발병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세에서 59세까지도 봤거든요. 1위가 뭐예요?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40대부터 60대까지 유방암에 대한 요양급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20세에서 40세 유방암 환자가 증가지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기사가 2024년도 12월달 기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2040 세대 사이의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치료 비용 때문에 제때 치료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대요. 특히 국내 유방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대는 724만원, 30대는 708만원, 40대는 500만원, 50대는 480만원 남을 수 있지만 젊은 환자일수록 진료비가 높은 거를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가 끝나도 사회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서 이후에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방암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40대가 발병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기에 취업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의학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의 생존 및 유병자 수를 한번 보니까 생존율이 어때요? 불과 2001년도보다는 지금 2022년도까지의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치료가 다양화되고 나쁜 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중음성암이나 이런 암에 대한 치료가 더 좋은 약이 나와서 5년 생존율도 되게 높아지고 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방암에 대한 고위험군이 따로 있대요. 자, 우리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같이 저랑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 40세 이상 여성이다. 40세 이상 여성. 이게 기본이래요. 위험군 중에. 자, 그 다음에 어머니나 형제 중에 유방암 경력이 있는 사람.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던 사람. 출산관 경험이 없던 사람. 30세 이후에 출산한 사람. 비만,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 장기간 호르몬 자극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 이른 초경하거나 늦은 폐경을 하거나 폐경 후에 장기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한 사람. 그 다음에 X선을 많이 받거나 그 다음에 지속적인 유방 문제로 뭐 자궁 내막, 난소 이러한 종양이 있는 사람. 왜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 40세 이상이니까 하나 해당이 됐죠. 그 다음에 저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두세 개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유방암에 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방암의 위험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면은 유방암 호르몬 노출 기간이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거나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은 뭐를 먹어요? 호르몬제 먹잖아요. 걔가 호르몬이 피임약인 거 아시잖아요. 그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장기간 되고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우리 여성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 비만, 그 다음에 경구용 피임제, 호르몬제, 음주 이런 거가 여기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게요. 자세히 한번 보면은 유전적인 요소를 볼게요. 자, 전체 유방암 환자의 5에서 1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게 상호작용되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나 자매 중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2배에서 맞아요. 3배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머니와 자녀가 내 형제가 같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럼 몇 프로래요? 8배에서 12배가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빨리 보장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여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유방암은 40세 이후의 여성에서 발견이 되지만 자, 근데 출산과 뭐예요? 수유에 관련이 됐대요. 그래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덕게 둔 경우 그다음에 첫 자녀를 30세 이후에 출산한 경우 요즘에 이거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출산을 늦게 하고 수유를 요즘 엄마들이 웬만해서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더 위험에 도사리게 된다.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영상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유방암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수용체로 해서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나눈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 이 수용체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체계가 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때요? 그냥 표준치료밖에 할 수 없었고 지금은 1999년도에 생긴
이 생물학적 분류로 인해서 맞춤 치료가 들어간 겁니다. 자, 호르몬 수용체 있는 사람, 그러면 허투가 없는 사람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없고 허투가 있으면 허투 양성 유방암인 거예요. 자,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도 있고 허투도 있고 그러면 양성과 허투를 다 갖는 유방암이라 하고 이런 수용체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아까 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유방암에 걸리고 호르몬 억제제 치료해야 되는 게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7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0%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70%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방암의 적극적인 치료가 끝나면 네, 맞아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유방암 환자 중에 굉장히 대다수가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즘에 있잖아요. 유방암에 대해서는 복합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암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진단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진단서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유방암에 대하여 수술 및 보조 뭐래요?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표시가 됐고, 이분은 암이 호르몬 유방암인 거예요. 자, 여기도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및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관리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요즘 유방암의 치료하고 관리는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로 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계셨던 고객님들이 지금 1차적으로 진단금이 우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항암 약물 치료, 항암 호르몬 치료를 오래 하기 때문에 진단금으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가져왔냐면요. 실제 유방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 받았던 내역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2024년도까지 이분은 주사로 맞았습니다. 자, 우리 호르몬 치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몇 년 맞는다고 그랬어요? 경구용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을 같이 보세요. 2016년도부터 언제까지예요? 2024년도 마지막이 6월 26일. 이때까지 호르몬 주사를 맞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비용적인 부분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뒤에 나오네요. 여기서도 보시면 유방암과 이 진단서거든요. 이 전이 되는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면 유방암이 전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유방암과 유방암에 뭐가 된 거예요? 뼈가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험사에서 새로 출시되고 있는 전이암은 무슨 기준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출발지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전이암은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독착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은 우리 생보사에서 일부도 얘를 뭐로 지급해요? 소외감으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외감으로 된 옛날에 갖고 있던 두 번째 암이나 옛날 전이암 갖고 있을 때는 유방암으로 뼈가 전이 돼도 유방암으로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보험은 다 그러면 뭐예요? 고해감으로 보상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시대에 따라서 꼭 관리 감독이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 왜냐면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을 갖고 계시면 내가 보장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다른 분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유방암이지만 코드가 몇 개예요? 6개의 코드를 받았어요. 보시면 오른쪽 유방암, 왼쪽 유방암, 겨드랑이 림프절 처리, 뼈로 전이, 폐로 전이, 림프절 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방암으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이 발생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도 진단금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진단금은 단 한 번입니다. 암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그 관리가 최대 10년까지. 그래서 우리 산정특례도 암은 완치를 10년까지 보잖아요. 그리고 산정특례에서도 5년 지나면 다시 5년까지 유방암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유방암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들의 위험군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제가 그 자료를 뺐네요. 아까쯤에 뭐 하다가 오류가 났나 보네요. 자, 타목시펜 있잖아요, 여러분. 타목시펜은 한번 처방 받으면 아까 5년에서 10년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용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하루당 타목시펜의 비용이 600원에서 700원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정보 미팅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항암 호르몬제에 관련돼서 고객님들이 너무 이제 과잉 진료나 아니면 뭐 이제 모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유방암 관련돼서는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돼서 부작용도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유방암에 대해서는 10년을 보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진단금에다 주요 치료비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꼭 주요 치료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암은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가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약물도 항암 호르몬도 요즘에 보상하고 호르몬은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 보장을 전달할 때 내가 이런 분한테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제가 정보 미팅 끝나고 이 자료 제가 타목시펜 관련돼서 다 첨부해서 자료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객님들이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려면 우리 뭐 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서 고객님 상담 통해서 고객님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질병에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에 또 어떠한 뭐 이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가 꼭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객님들을 컨택하고 지금 아직까지 호르몬 치료를 판매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그 보험회사 아니면 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다. 저도 이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반신반의를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까쯤처럼 보신 장기간 받는 사람한테는 그냥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험은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내 지인과 내 고객이 보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설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제 생보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